1945년 도쿄 대공습으로 도쿄가 거의 절반 이상이 폐허가 되고 본토의 일부였던 오키나와에서도 패배한 일본은 이제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점령지와도 완전히 교신이 차단된 일본은 자원은 물론 식량까지 부족해져서 일본 국민들은 아사 직전까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해 7월 26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화민국은 포츠담 회담을 통해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더 처맞기 전에 순순히 우리말에 따르고 항복하라는 내용을 일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디테일하게 명시한 선언문이었죠. 게다가 8월 9일에는 유럽에서 독일을 끝장낸 소련이 일본과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만주 공세를 시행하면서 배터리가 다 된 일본과 극동지역에 슬쩍 숟가락을 얹으려 했습니다. 일본 내각 외무성 강요들은 연합군이 일본의 천황제를 인정해준다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사려 깊은 연합군의 배려를 무시하고 일본 군부는 배은망덕하게 본토 최후 결전을 준비하고 최후의 1인까지 싸우겠다고 간을 배 밖으로 꺼냅니다. 다시 말해 항전파와 항복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 육군성 내부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항전파 소장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장성도 아니고 좌급 장교로 구성된 이 어린 놈의 X는 내각 강요들이 일항이 포츠담 선언에 수락하도록 모략했다고 스스로 결론짓고 군을 동원해서 항복파 내각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끝까지 미국과 싸우겠다는 정신나간 쿠데타 계획을 세웁니다. 영화 일본의 가장 긴 하루는 내각과 군부의 포츠담 선언 수락 합의와 일왕의 항복 선언 오금 방송까지 그 하루 동안 긴박했던 일본 내부의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는 1945년 7월 26일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은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한다. 군국주의는 완전히 배제한다. 연합군은 일본을 점령한다. 일본군은 무장을 해제한다. 전범자는 처벌한다. 등등 있었는데 일본 내각과 군부의 의견이 확연히 달라 시간을 질질 끌다가 묵살이라는 의미가 와전되어 언론에는 겁으로 보도되면서 일단 한 대 줘맞습니다. 그제서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견이 다르고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끌다가 한 대 더 맞습니다. 이제 진짜 선언을 수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나미 육군 대신은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고 조건을 내미는데 일왕 지위를 보전한다. 일본 본토를 점령하는데 최소 병력으로 최소 지역에 단기간에 끝낸다. 일본군 무장 해제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한다. 전범 처리도 일본이 알아서 한다. 인데 게다가 이 조건이 안 먹히면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되도 않는 주장을 합니다. 유나이 해군 대신이 옆에서 명치를 때립니다. 결국 일왕에게 최종 결정을 넘깁니다. 일왕은 빨리 수락하고 전쟁을 끝내자고 합니다. 일부 군부 인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만 내각 총리 스즈키 간타로의 종전 의지도 확고합니다. 일왕의 뜻 역시 여전히 항복입니다. 신금을 울리는 연설로 어전 회의실은 눈물의 도가니가 펼쳐지고 이 소식을 전달받은 육군성 장교들 얼굴이 싱하향으로 변합니다. 장교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어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병력을 동원해서 일왕이 있는 궁성을 점령하자는 계획입니다. 바로 쿠데타 계획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부군과 근위사단의 포섭이 필요한데 동부군 사령관 다나카를 설득하러 갔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옵니다. 그래도 집념 있게 여기저기 다니며 설득하고 병력을 조금씩 모읍니다. 8월 14일 일왕 항복방송 녹음을 위해 NHK 직원이 준비를 하고 내각과 군부는 일왕의 전쟁 종결조서, 즉 항복 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의 토시 하나로 육군과 해군이 티격태격합니다. 어버치나 매치나
여기서 2시간을 까먹습니다. 약간 더 대인배인지 해군이 양보합니다. 그 와중에 연합군 함대는 일본으로 점점 진입해옵니다. 육군 항공대는 명령을 거부하고 애송이 비행 연습생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수정이 많아서 걸레가 된 항복 문서를 서기가 다시 받아 작성합니다. 워드가 없는 시절이니 틀리거나 수정사항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이 불쌍한 서기. 라디오에서는 1항 5군 방송을 예고하자 이 반란군 놈의 시키들이 5군 방송 녹음본 탈취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결정과 문서가 완료되고 1항은 5군 방송을 녹음합니다. 녹음 레코드는 소중하게 감싸서 몰래 숨겨둡니다. 반란군들은 근위사단 모리 사단장에게 가서 협박 반 설득 반으로 협조를 요청하지만 은근슬쩍 시간을 끌던 모리 사단장과 참모장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모리 사단장 명의로 병력 동원 명령서를 위조합니다. 이 명령서를 이용해 근위사단 병력을 이끌고 NHK 방송국과 궁성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화선을 차단합니다. 동부군 사령관 다나카는 이 소식을 듣자 뚜껑이 열립니다. 또 다른 반란군은 당시 내각총리 스즈키 간타로를 체포하러 갑니다만 주요 내각들은 모두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토장파 장교는 아나미 육군 대신도 설득하려 하지만 아나미는 술 몇 잔 따라주고 근위사단 추가 병력이 투입되려 하지만 동부군 사령관 다나카에 의해 추가 투입은 수포로 돌아가고 반란 스네부는 체포됩니다. 방송국에 진입한 반란군은 아나운서를 협박하지만 병력은 궁성 안에 일왕이 있는 어문고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근위사단의 모든 지휘권은 동부군 사령관 다나카에게 넘어가고 모든 병력에게 원대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소장 장교들의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고 모든 병력들은 철수합니다. 사태가 끝나자 다나카 사령관은 한숨을 쉬고 반란을 일으켰던 수뇌부 장교들은 뭐 각자 알아서. 그리고 8월 15일 정오가 되고 일왕의 5군 방송은 전국으로 방송되면서 2차 대전이 막을 내리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일본의 가장 긴 하루는 한즈 카즈토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오카모토 기아치 감독과 미우네 도시로가 주연을 한 1967년 영화입니다.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일왕이 5군 방송을 녹음하는 과정과 대세를 거스르고 이를 악착같이 막으려는 일본 소장 장교들의 되도 않는 몸부림치는 긴박했던 그 하루를 세세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냈습니다.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이렇게 스릴감 넘치게 표현한 영화도 참 보기 드문데 하시모토 시노부의 역량이 그대로 발휘된 영화로 신파가 난무했던 60년대 영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 넘치고 볼거리가 풍부한 영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다란 얘기죠. 영화의 시점은 나름대로 중립적이어서 특정 대상을 미화하거나 비하하는 태도는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라는 과정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관객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영화 특유의 아군 지원 사격 같은 동정의 여지는 남겨두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일본 패망 하루 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제작되었는데 약간의 이야기 전개를 달리할 뿐 큰 맥락은 동일한 스토리이고 두 영화를 비교해서 보신다면 더 큰 재미를 느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왕의 항복선언을 끝으로 일본 군국주의는 완전히 패망하고 미군은 신속하게 일본 본토로 상륙하게 되면서 새로운 백인 쇼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미군정이 시작되고
7년여의 기간 동안 일본의 사회, 정치, 경제 등 많은 부분을 다시 확립하게 되면서 일본 현대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영화 일본의 가장 긴 하루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